어서오세요. 부띠님 어서오시고, 꺼비님 어서오시고, 정등님, 현호님, 쭈니님, 어서오세요. 디자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AT는 어제 잘했어요.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저도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AT는 강해왔다가 이제 박살났으니까 할 말 없는데, 진짜 요즘 축구가 왜 이러나 모르겠네. 적당히 좀 그거 해야 되는데. 어제 브리에는 아예 공격 기회도 없었어요. 뛰어들어 볼게요. 무조건 이길 사이즈였거든요. 여기 내용적으로 뭐 어떻게 이거 골 기대값 보여요? 2.33골이야. 빅찬 스미스가 5개야. 야 진짜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생각보다 쿤데랑 아라우 걔네 빠진 게 너무 크더라고요. 피케가 진짜 너무 못하더라. 피케가 그냥 거의 피케가 경기 다 말았어요. 지금 아마 해외 쪽에서 엄청 비판받고 있고, 뭐 2부 리그로 지금 보낸다는 소식도 있고. 피케를 갖다가 AT는 이 기록으로 못 이기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돼. 말이 보통 지난번에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거의 뭐 브리에가 한 골 정도 넣을 만했고, AT가 지난 경기도 2골 넣을 만했는데 이제 무득점했잖아요. 보통 2번은 안 그러거든요. 특히 홈에서 한 번 이제 뒤통수 때렸으면은 다음 경기는 보통 해주는데, 어제 그냥 그 누구야, 키퍼 리버풀에 있던 놈, 이름 뭐였더라? 미뇰레 제가 때 부두술하고 와서 부두술. 진짜 거의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 뭐 찬스 그 전에도 워낙 많이 놓쳤지만 모라타가 때린 거 있거든요. 골대 바로 앞에서. 야 그거 머리 맞고 나가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안 된다. 깜짝 아니 그거는 솔직히 맞고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진짜 그거, 야 그거 반응도 못하는 각이었거든. 슈팅도 워낙 세고 머리 맞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이거 진짜 날이다 날. 그냥 인생 경기다 인생 경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 기록이면 학살이야 학살. 제가 마인 봤잖아요. 마인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록이었어. 이 기록 이러면 기록적으로 골이 안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상대 키퍼가 워낙 잘 막은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뭐 빈골 때도 날리고 그런 건 솔직히 공격수들이 좀 날린 거긴 날린 건데, 막 못했다라고 하기도 좀 그래. 사실 애매해요. 이게 뭔가 선상이. 근데 요즘 그런 경기가 너무 많아. 이게 체력적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정이 변수들이 너무 많다. 미치겠네. 보통 줘야 되는데 저런 사이즈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운이 나쁜 그런 경기들, 제가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전술을 바꿀까 싶어요. 가뜩이나 사이즈도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기로 했어요. 보험에다가. 보험에다가 뭐랄까, 너무 주력 부주력 딱 이렇게 가기보다도 주력 금액을 그냥 좀 낮추고, 애초에 좀 다 그래 다. 일정이 빡세서 다 막 개판 치고 막. 보통 밀다가 골 못 넣는 경기는 어제 요코하마 마리너스처럼 미는데 제대로 밀지도 못하고 그냥 볼만 돌리고 침투가 안 되는 경기인데, AT는 물론 후반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전반이나 특히 후반 막판 10분에는 이 한 골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골은. 근데 그런 경기들에서 보통 0대0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경기들도 요즘 너무 많아. 가늠이 안 돼, 가늠이. 그러니까 분석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멤버십 분들 제가 너무 죄송한데, 어제 금액 올려가지고, 보통 제가 금액 올린 거 둘 다 틀린 적은 거의 없는데, 두 개 다 틀려버려가지고 좀 크게 그거 됐는데,
또 몇몇 분들은 또 잘 골라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금액 올려서 연패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보통 한 번 먹거나 두 번 먹거나 막 세 번 중에 두 번은 먹는 느낌인데 금액 올려서 갈 때는 이거는 씨. AT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공격 자원들이 괜찮은데 지난 시즌보다는 낫거든요. 찬스는 훨씬 많이 만들어. 지난 시즌은 경기력이 안 좋은데 오히려 결과를 가져가고 올 시즌 찬스를 만드는데 꼴이 안 들어가네. 미치. 오늘 한 번 더 올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오늘 별점 3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최대한 이 옵션을 그 2개 가요. 그때 뭐야 챔스 쓰나미 터졌을 때 부주력으로 먹었듯이 최대한 변수를 좀 짜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일단 해서 근데 재수가 없는 건 맞는데 이 연타석으로 터지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또 그 뭐냐 그러니까 일정이 타이트하잖아. 어쨌든 3, 4일 간격으로 계속 하니까 보통 일주일 간격이면 그게 재수가 없는 게 확실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못 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매일같이 나오니까 보통 매일 나오진 않는데 좀 답답하네 그게. 일단 주력은 뽑아놨고 오늘도 분명히 나올 거야. 90분 내내 뭐 하다가 뭐 골대 맞추고 키퍼가 다 맞고 해가지고 못 이기는 팀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사이즈 자체는 뭐 그냥 이기는 사이즈의 경기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 너무 정배 쪽에 포인트를 두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정배들이 보통 사고를 많이 치니까.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일단 많아서 잠시만요. 배당만 한번 찍어보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보자. 최대한. 어서오세요. 마르세유는 뭐 역배까지 봤어가지고 뭐 그런데 마르세유를 프란을 주력으로 갔어야 되나. 별점 3개였는데
밀라는 아직 아니에요. 바르샤는 그거고. 20패는 2월 당연히 2월 됐죠. 2등도 2월 될 뻔했어. 20패는 2등 5명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시간 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갈게 조금. 2등도 5명인가 나왔던데. 후. 자, 자. 아, 승준님 3등 하셨어요? 어제 다 맞고 있다가? 아깝네. 토트넘을 틀렸다고요? 토트넘을? 토트넘 마르세유를? 그래요? 어려운 거 맞추시고 쉬운 걸 틀리셨네? 어려운 거. 3등 3등도 금액 꽤 쓰던데 축하드립니다. 후후. 잠시만요. 하나만 더 체크해볼게, 하나만. 경기가 많아서. 아, 햄무요? 손님이 나와서 그렇죠, 뭐. 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분석은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표 업로드하고.
바르잔 폴락. 아, 바르잔 어떡하냐. 바르잔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걔 돈도 엄청나게 써가지고 챔스를 나가야지 이제 돈이 이제 좀 그거 되는데 걔도 진짜 일을 안 내. 유로파로 떨어져가지고 챔스보다 돈도 훨씬 더 그거 될 텐데. 뭐야, 잠깐만. 저장이 안 됐나? 아, 어제 피케 진짜 심각하더라, 부스케츠랑. 아니, 저는 걔 뭐야, 당연히 뭐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었죠. 사비 감독이 애초에 피케를 안 쓰려고 그 전력 외로 취급했다가 부상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가더라도 뭐야, 좀 평타만 치면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평타 혹은 그냥 좀 못해도. 근데 완전 바닥을 찍어버렸어. 부스케츠랑 둘이서 그냥 골을 그냥 지들이 다 주더라. 바르셀로나 공격적으로는 공략을 했는데 카운터에 너무 당하면서 그게 무가 떠버리네. 자, 이제 멤버십 올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경기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우 주원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하트. A조고 피오가 지금 2위입니다. 바샥이 1위죠. 1승 1패 4득점 4실점 중이고, 하트가 3위 1승 2패.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기 지난 경기 때도 제가 바로 또 맞대결이에요. 지난 경기 때 이제 하트가 홈이었고 피오가 원정이었는데 제가 피오 승 봤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그런 말씀입니다. 하트 쪽에 지금 센터백 자원이 거의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 가뜩이나 선수 숫자도 센터백 자원이 적은데 다 나머지 뭐 3명인가 있는데 2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직전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 피오가 지난 라치오랑 홈 경기에서 사실 4대 0으로 좀 대파 당하면서 어려운 지금 흐름에 처해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솔직히 상대 전력이 너무 떨어진다, 하트가. 피오가 충분히 1마인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피오가 그렇다고 사실 라치오한테 4대 0으로 질 만큼 못하진 않았어요. 결국에 앞선에서 결정력에 있어서, 아니 결정 얘기하니까 또 부정 타는 거네. 앞선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라치오가 너무나 공격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었고 막판에 뭐 피오가 무너졌던 그런 경기인데, 요거는 뭐 상대가 너무 약하고 수비 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피오가 크게 잡고 반등의 사이즈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여서 요거는 1마인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뿌띠님 고맙습니다. 아니 뿌띠님은 그 멤버십 왜 또 후원하셨어? 저 맞추지 못했는데. 보내드릴 필요 없죠? 보이시죠? 그리고 유로고르덴트 제가 분석 안 한 거는 뭐 끝나고 물어보시면 돼요. 격려 커피값 고맙습니다. 유로고르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게 주전 미드필더 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해외 쪽에서 좀 빠지는 걸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은 경기들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못 잡았으면 비행기 탔는지, 아니 홈이니까 명단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지 보면 되는데 사이즈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헨트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돌렸고, 또 유로고르가 리그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기 삐끗했던 부분, 직전 경기 맞대결 때 사이즈 자체도 사실 유로고르가 잡을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요거는 헨트 2점대 배당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꽤나 메리트가 일단은 있어 보이고, 두 팀의 순위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F조거든요. F조인데 유로가 지금 1위에요 1위고 2승 1무 4득점 2실점 중이고, 헨트가 3위 1승 1무 1패. 이때 1대0으로 진 거거든요. 한 골 먹고. 근데 전체적인 사이즈나 여러 가지로 요거는 2.1점 헨트 정배가 제가 볼 때는 꽤나 메리트 있어 보여요. 배당 대비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경기고, 유르고르의 현재 전력 누수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더군다나 직접 맞대결 때도 어쨌든 헨트가 훨씬 잘했거든요. 그런 부분, 추가로 미드필더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헨트 쪽으로 찔러볼 만하다. 찔러볼 만해요 이거는. 어쨌든 헨트 정배. 다음 경기로 패스. 세 번째 베르셰바 대 포즈나. C조고 베르셰바 3위 2무 1패, 포즈난이 2위. 이렇게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베르셰바 같은 경우 오늘 경기에서 2선 자원들 쪽에서 빠진 놈들이 조금 있어요. 주전 라이트백도 직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포즈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경기 사실 조금 부진하거든요. 원정 최근이 아마 유럽 대항전 기준으로서 2무 6패인가? 거의 뭐 이기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사이즈예요. 뭐 이번 시즌도 그렇고 예년 시즌 다 포함해가지고, 특히나 공리 쪽에 소우사도 오늘 경기, 지난 경기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훈련 중에 부상인가 떠가지고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로테이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돌아갔고, 베르셰바의 지금 이선 자원들에 대한 누수나 주전 라이트백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조금 커 보이고요. 프렌 쪽으로 준다면은 요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배당은 상당히 뭐 베르셰바가 낮게 돼 있는데 아직 배변 없죠. 베르셰바 한 번밖에 안 됐네. 이거 해변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포즈난 쪽으로. 뭐 해외 쪽에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포즈난이고, 물론 이스라엘 원정이 솔직히 쉬운 곳은 아니라서 조금 그게 있는데, 지금 포즈난 같은 경우도 국내 쪽 일단 전력 자체는 포즈난이 조금 더 나은,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데, 뭐 포즈난이 현재 득점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놈의 득점력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게 있네. 그러니까 뭐 현지 쪽에서는 잔디에 대한 문제로 막 핑계면 핑계고 그게 문제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베르샤바 쪽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포즈난 쪽에서는 좀 그동안 우리들이 우리 이것 때문에 조금 잘 안 된다 했던 것들이 베르샤바 원정 가서는 조금 나은 환경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베르샤바 공격 쪽에서의 부상자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프렌 지지 않는 사이즈에서 접근은 괜찮아 보인다. 샴룩 대 몰대.
F조고요. 샴록이 4위. 무득점에 아직 이렇게 돼 있고 몰대가 1승 1무 1패 무득 3실인데 이 경기 배당이 생각보다 좋네. 몰대가 샴록이 아일랜드 팀이고 몰대 이제 스웨덴이거든요. 아니다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인 것 같다. 노르웨이 그 팀인데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어요. 몰대는 이제 홈에서 인조구장 쓰거든요. 왜냐면 그쪽 북유럽 쪽이라 워낙 잔디 관리가 쉽지 않아서 노르웨이 팀들이나 뭐 그쪽은 이제 천연 잔디를 쓰기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인조 잔디를 쓰는데 여긴 아일랜드예요. 천연 잔디를 기본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기본 홈 구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물론 뭐 몰대 노르웨이 지역에서 다른 팀들 천연 구장 쓰는 데 있어가지고 몰대가 막 그걸로 뭐 천연 잔디에 대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평소 뛰던 환경과는 조금 다른 원정을 떠난다는 점과 샴록이 원정에서는 아예 그냥 꽝인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홈에서는 리그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문제긴 한데 솔직히 전 경기 찬 거 봐서는 이거는 샴록이 직전 경기 솔직히 너무 원사이드 했거든요. 샴록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슈팅도 하나인가? 두 개인가? 밖에 못 때렸을 정도로 그냥 몰대가 뭐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이겼던 경기고 당장에 지금 이 조 같은 경우는 몰대가 지금 까다로워요. 상당히 샴록이야 뭐 바닥에 있지만 뭐 유르고르가 현재 1위가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거의 유르고르랑 아까 봤던 이제 헨트 여기거든요. 근데 유로가 지금 7점으로 1위고 헨트가 4점으로 지금 몰대랑 동률이에요. 동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는 2위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고 3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약체 팀은 자꾸 가져야 된다. 리그에서도 몰대가 이번 시즌 상당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2위와의 승점 차이도 어느 정도 벌어진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에 좀 신경을 쓴다면은 샴록 지난 경기도 원사이드 했었고 배당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몰대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해외 쪽에서는 참고로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샴록이 아직 무득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격적으로 뭘 보여준 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1무를 캔 거나 이런 것들도 상대가 경기를 약간 버려가지고 승점을 딴 거지 사실 지들이 뭐 해가지고 딴 건 아니에요. 홈에서 한번 비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홈빨로 했다기보다는 상대가 경기를 반 버려가지고 뭐 승점을 얻은 거고 해가지고 했는데 해외 쪽에선 이걸 다득점 무승부로 보는 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득점 무승부? 빵득인데? 공격하는 거 보면 아예 답이 없거든요 사실. 원정에선 특히나 홈에서는 뭐 원정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조금은 불안 요소일 수는 있다. 다만 저는 몰대가 잡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데글림 대 아스날 여기 이제 유로파 이제부터는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로 넘어와서 이거 기본적으로 아스날 그러니까 그 잘 비비는 게 상대가 경기를 버려서 둘 다 의욕이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0대0 무승부 나오거나 그랬어요. 제가 샴록 경기는 샴록 홈 경기 때는 뭐 다 맞췄어요. 그때 유르고르랑 비긴 것도 맞추고 무승부 나올 것 같다 언더다 다 맞췄는데 이게 상대가 버릴 거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 실제로 약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홈에서 잘 비빈다 뭐 리그에서 좋은 건 맞는데 유럽 대항전 수준 몰대 상대로 이렇게 애매하다 참. 원정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뭐 별 기대가 안 돼요. 홈빨이 있는 팀이라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일단은 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데글림 여기도 노르웨이예요. 저거 드려야지. 유로 그때 1위 경쟁하느라 경기 버릴 거라고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분석했었잖아. 유로고로 찍을 만한 경기가 아니다. 1위 2승 오드길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바를 먼저 보고요. 아스날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는 솔직히 막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리버풀과의 또 혈전도 있었고 아스날이 다음 경기 또 리즈 원정을 바로 떠나는 마당에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 할 거고 유럽 대항전에 지금 아스날이 계속해서 로테이션 세게 돌아가거든요. 주전들이 하나 둘밖에 안 나와요. 하나 둘 많이 나오면 3명 나머지 싹 다 로테이션. 그런 상황에서 보데글림 인조잔디 구장이 여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위험도도 아스날 입장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그러니까 막말로 아스날 입장에서 여기서 무 정도만 캐도 솔직히 나쁠 건 없어요. 뭐 일반승을 간다 하면은 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핸디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아스날이 조금 몸을 사리거나 아, 안일하게 좀 플레이할 걸로 보대 같은 경우 홈에서 그냥 완전 달려들거든요. 지난 원정에서도 보대 같은 경우 달려들려고 했었는데 아스날이 뭐 솔직히 한 수 위이긴 하니까, 물론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솔직히 3대0 경기감은 아니었습니다만 기회를 잘 살렸죠. 마지막에 제주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털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은 홈 원정이 바뀌었고 인조잔디 구장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승축보다는 제가 볼 때 다득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대가 지난 경기는 무득점으로 이제 경기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오늘 홈으로 들어와서는 충분히 득점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한 골 넣는다 보면은 승보다는 오버가 배당이 더 좋으니까 메리트는 오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이 그리고 안 쫄아요. 지난 경기도 아스날 상대로 안 쫄았어요. 공격하려고 하고 뭐 전반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있으면 후반에 바로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오늘 홈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더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 팀 또 웨데고르라는 노르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또 관심이 많이 받는 만큼 재밌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재밌게 보다가 막 재밌는 것도 했더라고요. 아스날 팬들이 노르웨이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웨데고르 있고 맨시티에 홀란드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지 홈 그 관중석에 아스날 엠블럼 같은 거 들고 오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재밌는 경기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몇 번째야? 6번째인가? 베티스 대 로마. 이 경기는 사실 별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로마 프렌 엄청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로마 프렌이 막 별로 좋아 보이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 베티스가 1위고 3승 37, 로마가 지금 3위 많이 쳐져 있죠. 지금 당장에 루도 고레츠한테도 지금 쫓기고 있는 로마의 상황인데 이게 로마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베티스도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사실. 뭐 체력적인 문제가 지금 베티스가 너무 많이 선수들이 지쳐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 경기에서 퇴장도 계속 나오고 하면서 더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로마와의 직전, 로마 홈에서는 베티스가 거의 두들겨 맞았어요. 경기 결과만 베티스가 가져갔을 뿐이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로마가 훨씬 더 잘했거든요. 물론 로마 원정이 원래 빡 어렵기도 하고 물론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베티스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져있고 나빌 페키르도 몸 상태가 아직 100은 아니고요. 뭐라고 써야 돼? 아니 그런 상황이고 자니올라가 지금 출전 정지로 로마가 빠졌고 사이드 쪽에 찰리크랑 칼스도르프도 지금 다 부상이에요. 얘가 원래 잘하는데 얘도 되게 잘하는 애인데 얘를 백업으로 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1옵션 이렇게 잘하는데 왜 2옵션을 이렇게 좋은 놈을 데려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 다 부상으로 빠져버리네. 여기다가 이제 디발라도 빠지는 것 같고 마이날도는 뭐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빠져있어. 지금 로마가 전력 누수가 좀 많아요. 이래가지고 프렌이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분명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베티스도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로마가 급한 건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혹은 뭐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 뭐 무승부 햄무? 무승부 햄무 혹은 제가 볼 때는 무 한번 찍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로마의 사이즈상 잡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베티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무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G조 260가 1이고요 3승 7등. 이 경기는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볼 때는 프라이부르크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낭트가 너무 마탱해 갔어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이랑 이제 병행하다가 그냥 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뭐 한 마리는 뭐 반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지금 낭트의 상황입니다만 프라이부르크가 슬슬 좀 선수들이 지쳐가는 게 많이 보여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있어요. 지금 프라이는. 근데 어쨌든 직전 헤르타 베를린 원정 요즘 헤르타 베를린 좀 경기력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프라이가 그 경기에 좀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들과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결국에 이거 무만캐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기 사실 정배를 찍긴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낭트 같은 경우도 뭐 그래도 뭐라도 보여줘야지 홈인데, 개인적으로 무승부 낭트 프렛 혹은 언더 이런 사이즈로 봅니다. 상당히 조금은 프라이블카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가거나, 문제는 이제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가면 뎁스가 얇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배 쪽보다는 배당이 일단 좋아. 이쪽으로 한번 선택해보자. 혹은 뭐 단통무 고배당 찍거나. 여덟 번째 카라바흐 대 올림피아코스 G조고요. 카라바흐는 2위 2승 1패, 올림피아는 4위 3패고요. 올림피아는 지금 이 경기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카라바흐 쪽을 찍어도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전 경기 올림피아 홈 때도 뭐 카라바흐 프레 사이드였고, 오늘 같은 경우 이게 홈 원정이 더군다나 뒤바뀌는 상황에서 올림피아코스는 지금 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부상자도 많고, 당장에 뭐 등록도 안 돼가지고 못 뛰는 선수도 워낙 많고요. 감독 교체를 했습니다만 뭔가 반등의 여지나 이런 것들이 딱히 뭐 리그에선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컵 대회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뭐 애초에 지금 순위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카라바흐가 더군다나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돌렸거든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오늘 경기 이제 데뷔하려고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돌린 만큼. 왜냐면 카라바흐가 오늘 경기 이후에 낭트 원정을 가고 프라이브루크랑 마지막에 또 붙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잡고 가면 그래도 2위에 대한 그런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오늘 만약에 또 못 잡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카라바흐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길 믿기보다 사실 여길 믿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루도고레츠 대 헬싱키 C조. 루도는 2위. 여기 아까 거기 로마조에 로마조. 제가 오늘 좀 섞였는데 이게 아까 어제 로마 베티스. 결국 이제 루도는 3위 자리를 좀 노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텐데, 이 경기에서 조금 수상한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루도승을 봐야 되는 경기예요. 일단은 왜냐면은 이거 전력 차이가 너무, K리그 선에서 정리한 헬싱키는 울산 정도 오면 여기 정리 가능해요. 지금 울산 전북 오면은. 그런 상황에서 루도고레츠는 생각보다 미드필더 쪽이나 이제 앞선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배당 흐름이 안 좋아요. 별로 생각보다는. 사이즈 자체는 루도가 웬만하면 이기는 그런 사이즈고, 지금 헬싱키라면 특히나 뭐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어요. 뭐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3위 자리에서 유로파 컨퍼런스리고 내려갈 그것도 없는데, 이게 왜 해배가 올라가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냐면 이거 루도가 헬싱키 잡고 하면은 혹시 모르거든요. 왜냐면 로마가 지금 오늘 베티스 원정이 쉽지 않아 보이고, 마지막에 뭐 또 경기 결과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경우의 수가 루도 입장에 생기는데, 루도 입장에서는 유로파 컨퍼런스가 나을 수도 있어요. 유로파 컨퍼런스가. 유로파 16강 가면 얘네가 올라가겠습니까? 유로파 16강 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건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떨어지면은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르죠. 거기서 이기면 또 16강 가면은 나머지 팀들 솔직히 할만해요. 루도 입장에서. 이 유로파 팀들보다는. 그럼 어쨌든 경기 수당 자체는 더 챙기는 거고, 뭐 승리 수당이나 이런 것도 더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클럽들은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hen트가 주작했잖아, 오모니아 상대로. 기억나죠? 여러분들 hen트 오모니아 상대로 홈 원정 다 부러진 거. 그거 주작이에요. 주작이라고 보기보단 지들이 그냥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가려고 오모니아 올려 보내고 지들이 내려간 거야. 거기서 1승이라도 더해서 돈 더 먹겠다, 이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기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솔직히 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해외 배당 흐름 자체가 솔직히 심상치가 않다. 이 루도 쪽으로 빠지거나 유지가 되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헬싱키 상대로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해보자, 그런 느낌. 잠시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실 사이즈 자체는 루도가 잡는 사이즈여서
별점이 뭐 표에는 3개 들어가 있고 한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개로 줄일 걸 그랬네. 어쨌든 그런 냄새가 나는 경기다. 사이즈 자체는 무조건 루도승이에요. 저거는 뭐 다르게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페렌츠바로스 대 츠르베나 H조. 페렌츠가 현재 1위 2승 1패 5득점 6실점이고요. 츠르베나가 4위. 뭐야 이게? 여기가 더 좋은데 4위. 개인적으로 츠르베나 프렌 직전 경기 츠르베나 홈 경기일 때 제가 츠르베나 그 2선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츠르베나 이제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고놈이 이제 복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이러면은 츠르베나 공격적으로 탈환할 수 있다 다득점을 봤는데 뭐 그냥 개 학살의 경기가 나왔었어요. 오늘 경기도 어쨌든 페렌체바로스는 여전히 수비 쪽에 좀 누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츠르베나가 뒤늦게나마 시동을 걸 만한 분명히 그런 포인트는 잡았다. 프렌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뭐 경기 수 많은데 생각보다 적게 했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셔도